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 뒤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오래 바라보고 있노라면 바람이 지나가기 전과 후의 공기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조용히 불어온 질문 하나가 마음의 결을 바꾸어 놓습니다. 주인공은 오래도록 풍요를 밖에서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채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모자라지 않기 위해, 또 잃지 않기 위해 그는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마음의 걸음은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까 두려워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잊은 채 계속해서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마음 한쪽이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부족에서 온 어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묘한 공백, 마치 손 안에 물을 담아 놓았는데도 계속 새어나가는 것만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허기가 낯설어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멈춘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쫓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질문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흔적을 남깁니다. 오래된 먼지를 흔들어내고 깊이 감추어 두었던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는 이 질문 앞에서 서둘러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물음이 자신의 가슴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멈춤이 모든 문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밖으로 뻗어나가던 마음이 잠시 안으로 고개를 돌릴 때 비로소 그가 찾던 풍요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바람이 스쳐간 자리에 고요가 남듯 그의 마음에도 서서히 잔잔한 기운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알 수 없는 평온이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의 끝에는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안쪽의 풍요가 숨겨져 있다는 예감이 희미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장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 새벽에 빛이 들기 전 주인공은 홀로 앉아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더 많이 갖는 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목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손에 쥐면 든든해지고 두 손 가득 쥐고 있으면 마음도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채우려 했습니다. 물건이든 지위든 심지어 사람의 인정까지. 마치 빈 바구니를 들고 끝없이 이어지는 들판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구니는 채워지는 듯 보이면서도 언제나 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풍요를 손에 쥐었다고 느낀 순간은 짧았고 다시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갈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채우고 또 채우는데 만족은 한 번도 나에게 머무르지 않는가? 그 물음은 그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늘 바쁘게 움직였고 움직임은 생각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미 마음의 깊은 곳에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주인공은 과거의 어떤 밤을 떠올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는 큰 성취를 얻은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하했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채워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그가 느낀 것은 기쁨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 공허는 불빛이 꺼진 방 안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그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나. 그 말은 오래도록 잊혀졌지만 지금 다시 떠오른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들끓는 강물 같았습니다. 기대와 불안, 비교와 두려움이 서로 뒤엉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 흐름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휩쓸리는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약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대가 채우려 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불안의 자리를 메우려는 마음이 아니었는가.
그는 문득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 그 단어가 유난히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보았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욕망의 밑바닥에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했고 더 가져야 안심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안심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 여겼지만 실은 불안에 쫓겨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멈춰 바라본 적이 없었구나. 그러자 마음속에서 다시 같은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채우려 했는가? 그리고 그 허기는 왜 그토록 끝나지 않았는가? 주인공은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질문을 품고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 온 허기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허기는 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처럼 앉아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허기는 그의 취약함, 그의 두려움, 그리고 그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허기는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지 못해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얻으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한 번도 그 허기의 모양을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먼저였구나.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듯했습니다. 허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압박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허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허기가 자신에게 알려주려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길 끝에서 그는 아직 만나지 못한 또 하나의 물음을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물음이 그를 다음 여정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장 결핍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한참 동안 고요 속에 머무르던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불안도 아닌 마치 오래된 문을 열기 직전에 생기는 미묘한 긴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 떨림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으나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치는 마음이 어떤 풍경을 남겨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 안쪽에는 무언가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핍감이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 그러나 늘 곁에 머물러 자신을 조종해온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 결핍을 오래 바라보다가 살며시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말은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결핍은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너무 오래 방치되어 스스로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존재처럼. 그는 다시금 조심스레 마음속에 질문을 띄웠습니다.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세상이었느냐? 아니면 나였느냐? 그러자 결핍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가벼운 흔들림이었지만 그는 그 움직임 속에서 하나의 진실을 느꼈습니다. 결핍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자 가슴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남들에게 밀리지 않는다. 그 말은 칼처럼 그의 마음에 박혀 결핍의 형태로 자라났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더 가지면 자신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남들이 칭찬을 받으면 자신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결핍은 좀 더 크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무엇인가를 채워 넣었습니다. 성취, 소유, 인정, 결과, 숫자. 그러나 그 안에는 언제나 같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결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그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핍을 없애기 위해 채웠던 것이 아니라 결핍이 있는지조차 보지 않으려 채웠던 것이구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결핍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은 마치 누군가에게 버려진 아이처럼 그의 마음 한쪽에서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눈을 감고 결핍을 바라보니 결핍은 처음보다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협하던 막연한 힘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마음속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자신을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핍은 외부의 부족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결핍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태어난다. 비교는 늘 두 방향으로 마음을 찢었습니다. 남들보다 나아도 불안했고 남들보다 못해도 괴로웠습니다. 그는 그 비교가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한숨 섞인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대는 남을 보지 않고도 스스로 충만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순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부인해왔던 또 하나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늘 남의 기준 관점, 세상의 시선, 성공의 그림자 아래 서 있었다. 그곳에는 자신만의 빛이 없었고 그 빈 자리에서 결핍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그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숨이 나갈 때는 쌓아둔 비교와 불안을 조금 놓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결핍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결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 모습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감정의 잔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핍은 적이 아니었다. 나를 더 깊이 보라고 알려주는 스승이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자 결핍은 마치 안도의 숨을 내쉬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결핍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결핍을 만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조용한 깨달음은 그의 마음속에서 새벽의 빛처럼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아직 길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미 그 길 위에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세상 멈추고 비우는 일의 어려움. 결핍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한 그는 이제 다음 걸음을 내딛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결핍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핍을 낳는 마음의 습관, 끊임없이 채우려는 충동, 쉬지 못하는 욕망의 흐름을 가라앉히려면 멈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멈춤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를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녘 조용한 방 안에서 단 한 번의 깊은 멈춤을 시도했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약한 빛만 남겨두고 그대로 호흡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요 속에 들어가자 그는 단번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은 오히려 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들, 지나간 걱정들, 이해받지 못한 감정들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마치 평소에는 잠잠하던 강물이 멈추는 순간 폭우가 쏟아지듯 갑자기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왜 멈추면 더 불안한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답이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그대가 도망치던 것들이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은 그를 잠시 멈칫하게 했습니다. 그는 늘 바쁘게 움직이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움직이면 불안이 잠시 잊히고, 소유하면 허기가 가라앉는 것 같고, 성취하면 비교가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잠시뿐이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억눌렀던 외로움, 숨기려 했던 상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조용한 새벽 속에서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그 감정들을 마주하기 어려웠지만
다시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대로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떠오르게 두자. 그러자 그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떠오르는 감정이 그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시선을 바라는 것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은 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움은 멈춤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비운다는 것이 무언가를 버리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욕망을 버리고, 비교를 버리고, 결핍을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버리려고 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하게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버릴수록 더 매달리게 되는가? 그러자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버리려는 마음 또한 집착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욕망을 버리려는 것조차 욕망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워야 한다는 생각도 일종의 긴장, 일종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비우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 그것은 비움이 아니라 또 다른 채우기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진짜 비움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비움은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일. 억지로 쥐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를 깨닫는 순간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개울가에 앉아 돌멩이를 하나 던졌던 기억입니다. 돌이 물에 떨어지고 나면 물은 잠시 흔들리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던 듯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물이 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고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비움이란 그 물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품고 싶지도 않고 돌을 쫓아내고 싶지도 않은 상태. 그저 있는 그대로 두고 흘러가도록 맡기는 마음. 그는 실험처럼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떠오른 감정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왜 자신에게 다가오는지 판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그 감정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틈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집고 들어오는 새벽의 공기처럼 서늘하면서도 맑은 기운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틈을 통해 그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단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멈추는 일은 고통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 그 공간이 생겨야 비움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내면의 풍요라는 것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그는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아직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흔들림이 자신을 휩쓸었지만 이제는 흔들림이 있어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새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비워지는 일은 두렵지 않은가? 그 질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고요가 답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노라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꼈습니다. 비움의 시작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내장 이미 존재하던 충만함. 비움의 어려움을 지나 조금씩 고요를 맛보게 된 그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순간에 마음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에게 가르침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오후였다. 바람이 조용히 창틀을 스쳤고 햇빛이 바닥에 얇게 드리워졌던 그 순간 그는 마음 한편에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충만함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충만함이라니. 그것은 그가 평생 추구하던 감정이었지만 단 한 번도 오래 머물러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느껴진 충만함은 이전의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충만함은 외부의 어떤 성취나 소유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얻지 않았고
특별한 칭찬을 듣지도 않았으며 새로운 것을 손에 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조용히 자연스럽게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있는 감정. 마치 어둠 속에서 오래 기다리던 등불이 켜지듯 아주 작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자 마음속에서 아주 부드러운 답이 울리는 듯했습니다. 그 답은 말이 아니었고 모습도 없었으며 다만 하나의 느낌과 같았습니다. 나는 늘 여기에 있었다. 그는 순간 숨을 내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늘 있었다고? 그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충만함은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충만함을 밖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성취가 채워주고 누군가의 인정이 채워주고 돈이나 물건이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느끼는 충만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충만함은 들어온 감정이 아니라 드러난 감정이었다. 그는 조심스레 목을 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충만함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 말은 그의 가슴에 깊게 박혀 오랫동안 울림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오래 외면해왔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이 비어있다고만 믿었던가. 그러나 그 빈자리라고 생각했던 공간 속에서 사실은 조용한 빛이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핍과 허기가 커 보였던 것은 충만함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충만함을 덮고 있는 두려움과 집착이 너무 두꺼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슬픔과 비교와 욕망이 굳은 껍질처럼 충만함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껍질을 벗겨내려 하자 아팠던 이유는 충만함이 약해서가 아니라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였습니다. 그는 손을 가만히 무릎에 올리고 새롭게 피어오르는 감각을 따라 마음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충만함은 고요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마음이 시끄러울 때, 욕망이 마음을 밀어붙일 때, 비교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릴 때는 결코 충만함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멈춤에서 시작된 작은 틈, 비움에서 생겨난 고요가 마음에 조용히 자리를 만들자 그 틈 사이로 충만함의 빛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잃어버렸던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어릴 때 느꼈던 순수한 평온. 가진 것이 많지도 않았고 특별한 성공도 없었지만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좋았던 그때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충만함에 물었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 있었는가? 아니면 너를 잊고 있었는가? 그때 충만함은 말 없이 대답했습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침묵이 아닌 마음으로. 그저 존재 그 자체의 감촉으로. 그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떠난 것은 너였다. 나는 늘 여기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충만함을 밖에서 찾으려 한 자신의 긴 시간을 돌아보며 그 긴 시간 동안 충만함이 조용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여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오해가 풀릴 때 찾아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풍요는 내 밖에 있지 않았다. 나는 이미 풍요로웠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마음속 충만함은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충분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만함은 이제 그를 다음 단계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외부의 풍요와 내부의 풍요의 근본적 차이를 깨닫는 단계로. 5장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알미다. 충만함을 조용히 바라본 이후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결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외부의 소란이 잠시 일어나더라도 곧 그 아래에 흐르는 고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얕은 물결 아래 더 깊고 안정된 흐름이 늘 존재하는 것처럼 감정의 표면 너머에 어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충만함을 느끼는 것만으로 풍요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충만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명확히 보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오후, 방 가운데에 앉아 마음을 살폈습니다. 바람은 창밖의 나무를 흔들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이 그의 마음까지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따라가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풍요란 무엇인가? 왜 나는 오래도록 그것을 소유의 문제로 여겨왔는가? 그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파동은 대답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단지 조용한 울림처럼도 느껴졌습니다. 그대는 가진 것이 풍요를 만든다고 믿었다. 그러나 풍요는 보는 힘에서 비롯된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을 깊게 두드렸습니다. 보는 힘. 그는 이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마음의 결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오래전 어떤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가던 작은 들판. 해가 질 때면 들판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고 그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충만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성취도, 인정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때 나는 풍요로웠는가? 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은 따뜻하게 남아있는가? 그러자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울림은 마치 오래된 진실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그대는 그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그는 비교하지 않았고 잃을 것을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풍경을 보아도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고 바라보는 순간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풍요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순간에 있구나. 그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삶의 방식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많은 것을 얻고도 허기졌던 이유를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소유하려 했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라 착각했지만 정작 그가 바라보는 마음은 막혀 있었고 그 때문에 아무리 밖을 채워도 안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스스로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들을 진정으로 보아온 적이 있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가진 것들을 관리하고 늘려야 하고 잃지 않으려 하느라 정작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을 남기는지 나는 그것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바라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말이 마음에 닿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요의 본질은 갖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제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작은 행복들, 지나쳐 버린 평온의 순간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따뜻해졌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둘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았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은 결핍을 만들던 마음의 습관을 조용히 녹이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풍요는 손으로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순간 충만해지고 알아차리는 순간 넓어지고 바라보는 순간 따뜻해지는 그 감각. 그것은 아무리 많은 재화를 가진 사람도 마음을 닫아버리면 느낄 수 없었고 아무리 가진 것이 적은 사람도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언제든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호흡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진실을 느꼈습니다.
풍요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이 깨달음은 그를 마지막 여정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풍요가 침묵 속에서 완성되는 이유를 마주하는 단계로 6장 안으로 향하는 자의 침묵. 풍요의 본질이 보는 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 그의 마음은 더욱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예전처럼 허기를 좇지 않았습니다. 결핍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밖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앉아 그 허기가 어떤 모양인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허기는 예전처럼 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작아지고 더 작아져 마침내 숨처럼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허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겠지. 허기를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진 것이겠지. 그 말은 그를 더욱 고요로 이끌었습니다. 허기는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한 완전한 무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허기를 기피하거나 억누르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허기는 마치 지나가는 구름처럼 잠시 마음의 하늘을 가렸다가 시간이 흐르면 다시 흩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긴 여정을 정리하고자 조용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바람이 나무숲 사이로 드나들며 가벼운 숨결처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말이 없었지만 말보다 더 진실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숲 전체가 그의 마음과 같은 고요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는 흔들리면서도 조용했고 바람은 움직이면서도 소란스럽지 않았으며 햇빛은 밝으면서도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침묵 속의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작은 바위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초반에 그는 세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그의 어깨를 잡고 있었고 결핍의 그림자가 늘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두 번째에 그는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멈추자 마음은 투명한 물처럼 가라앉기 시작했고 물 아래에서 충만함의 빛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에 그는 비워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걸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네 번째에 그는 이미 존재하던 충만함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충만함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에 그는 풍요가 소유가 아니라 알밈을 깨달았습니다.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이미 풍요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여섯 번째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요의 끝에서 만나는 진정한 침묵. 그는 문득 이런 물음을 떠올렸습니다. 왜 침묵 속에서 진실이 드러날까? 그 질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숲의 고요가 조용히 대답하는 듯했습니다. 그대가 조용해질 때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바위 위에 떨어져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빛조차도 지금의 그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풍요는 얻는 순간이 아니라 바라보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리고 바라보려면 조용해져야 한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마지막 질문을 마음에 띄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질문은 과거의 질문들과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는 항상 어디로 가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지만 지금의 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아주 잔잔한 대답이 일어났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안으로 향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도 길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풍요를 찾기 위한 길은 세상 밖으로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 안쪽으로 향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예전처럼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과 함께 걷는 느낌, 세상과 흐름을 함께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숲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부족하지 않다. 나는 이미 풍요로웠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침묵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소리 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의 여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훨씬 더 깊었습니다. 처음 이 길을 걸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비어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워야 했고 채우지 않으면 부족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깥 세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고, 무엇 하나라도 놓치면 위태로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길의 끝에서 그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어있던 것이 아니라 덮여있던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비교, 끊임없는 소유의 욕망이 마음 위에 층층이 쌓여 빛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빛을 다시 보기 위해 그는 멈추었고 비워냈고 고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미 존재하던 충만함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한 마음의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풍요는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된다. 그는 이제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허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허기 뒤에는 언제나 조용히 빛나는 충만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함은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에게서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충만함은 그의 마음 깊은 곳,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스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정의 마지막 순간,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마음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풍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풍요를 찾기보다 풍요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보는 힘이, 그 알아차림이 그의 삶을 고요하고 단단하게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풍요는 멀리 있지 않았다. 풍요는 이미 나에게 있었다. 나는 이제 그것을 본다. 침묵 속에서 그 말은 천천히 퍼져나갔고 그의 마음에는 잔잔한 평화가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